첫째가 혼자 노는 게 외로워 보여서 둘째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 아들 둘 전투육아 말랑이 TV. 안녕하세요, 말랑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 23분이고요. 저는 5살, 10살 아이,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제가 둘째를 낳기 전에 했던 둘째 고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가 혼자 노는 게 외로워 보여서 둘째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도와줄 사람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말리고 싶어요, 정말로. 아이가 하나일 때와 둘일 때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올바르게 바른 인격체로 키워내려면 의식주 외에도 어른이 되는데 필요한 적절한 감정 공감과 정서 지지 및 아이가 높은 자아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훈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일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도 버거워요. 아이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옛날 시대처럼 먹는 것만 해결하면 아이가 알아서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의의는 왜 이제 옷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아이가 하나일 때는 한 아이 옷만 계절마다 바꿔주고 정리를 하면 되지만 둘이 되잖아요. 물려줘야 되는 옷, 아닌 옷,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성별에 따라서 챙겨줘야 될 옷이 훨씬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옷을 챙겨야 되는 거고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다 계절마다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이런 정리해야 되는 옷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엄마가 하거든요. 아빠가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이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정리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꽤 커요.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차리고 정리하고 이 4개의 과정이 있어요. 메뉴 정하고 장 보고 차리고까지는 주로 엄마가 주도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더라? 그럼 뭘 사야 되지?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되지?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강도가 높은데 아빠가 하기에는 조금 잘 못하는 분야인 거죠. 아빠들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은 집안일에 참여를 하는 게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 주로 참여를 하지 앞에 주도적인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의 스트레스 강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오는 아이들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아이가 하나인 경우는 아이 한 명의 그 취향만 정해서 메뉴를 정하면 돼요. 근데 아이가 2명이면 두 아이의 취향을 각각 존중을 해야 되고 만일 취향이 다르면 식사 때마다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둘째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첫째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메뉴다 이러면서 둘째는 왜 내 건 없어? 난 소고기 좋아하는데 내 건 언제 해줄 거야? 그러면 오늘은 우리 첫째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해서 서운했구나. 그러면 내일은 엄마가 둘째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근데 첫째는 아니야 엄마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하는 거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둘 중에서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공정한 방법을 찾기 위해 그 무언가의 방법을 강구하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빵이 3개가 있어서 하나는 첫째 거, 하나는 첫째 주고 둘째 하나 주고 엄마가 나머지 하나는 반 잘라줄게요. 저는 빵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잘랐어요. 똑같이 잘랐어 분명히. 근데 그걸 하나씩 주니까 형아게 더 큰 것 같아. 아니야, 동상게 더 큰 것 같아. 아니야, 내 거 안 줄래. 그러면서 둘이 미친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걸 보는 과정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사 준비할 때도 이렇고요. 아이들 장난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사는 얘기는 장난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난감이 종류가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이 아이 2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말은 청소를 해야 될 장난감이 많아진다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장난감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내 거였잖아.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였단 말이야. 엄마가 나 사준 거야. 이러면서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첫째 생일날 뭘 사주면 작은 애가 서운해하고 작은 애가 둘째 관련해서 뭘 사주면 첫째가 서운해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그냥 서로 그거 왜 난 안 사줘 이렇게 그 짜증을 받아주느니 그냥 첫째 생일일 때 너도 둘째도 하나 사. 둘째 생일일 때 첫째 너도 하나 사.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2개를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필요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싸우느니 그냥 안 싸우면 되는데 싸우느니 그거를 조율하느니 그냥 사주는 게 속편하기 때문에 물건이 결국엔 2개씩 생기는 거죠. 둘이면은 3배, 4배 된다고 하죠. 근데 제가 체감하는 육아 강도는 한 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둘이 잘 놀면 좋은데 아이들이 둘이 놀 때도 있지만 안 놀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어요. 같은 성별의 나이가 1~2살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이가 둘이 되게 잘 지내서 아이를 둘째 너무 잘 낳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진짜 둘째를 계획 없이 낳았기 때문에 첫째랑 둘째랑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첫째 수준이랑 둘째 수준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못 놀아요, 같이. 근데 싸우는 건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이제 싸우는 정도가 둘째가 커갈수록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둘째가 어렸을 때 뭐 기어다니고 걸어다닐 때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둘째가 크고 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자기가 뭐 만들어 놓은 어떤 영역을 망가뜨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때문에 첫째가 속상한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왜 둘이 사이좋게 놀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1명이면 아이 하나의 감정만 생각하면 되지만 아이가 2명이면 두 아이의 감정을 다 신경을 써줘야 되고 두 아이의 신경전을 엄마가 공평하게 중재를 하지 않으면 둘 다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부모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제 자매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관계를 성장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이제 남동생만 2명인데 자라면서 남동생이 좋았던 기억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뭐 저랑 남동생이랑 노는 것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니까 감정적으로 교감을 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뭐 또래 집단의 종류도 많이 달라서 서로 이해를 못했던 적도 많거든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도 공감을 해줘야 하고 생활 습관도 잡아줘야 하고 정서적으로 결핍이 없게 키우려면 엄마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결핍 없게 키우려면 엄마 외에 이런 감정 공감이나 집안일을 같이 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이 없으면 엄마 혼자 다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 연필깎이 보이시죠? 여기 뾰족한 데가 있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연필에 이렇게 긁힌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긁혀서 아파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저희 남편이 이거를 이 연필꽂이 이렇게 쓱 돌리고 이제 됐지? 그러고 원래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황당했던 게 아이가 아파서 여기가 아파서 이러고 있으면 아팠어? 괜찮아? 어디 보자. 많이 아파? 빨갛네. 어디, 여기 어떻게, 뭐, 엄마 약 발라줄까? 밴드 붙여줄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이한테는. 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나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남자들이 잘 못해요. 이거는 이제 남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남자들이 자신의 그 감정을 공감하면서 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해요. 남자아이를 키울 땐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우냐? 이렇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슬퍼서 울면 그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컸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되게 정직하지가 않아요. 아이의 감정도 잘 읽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랑 남편 칼퇴근을 하고 집에서 9시, 6시 그 시간 외에는 사실 아이한테 올인을 하는 편이고 둘이 4시에서 7시까지 하원 도와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남편이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정서적으로 결핍 없게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둘째를 고민을 한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남편이 야근을 많이 해요. 주말에도 출근해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는 빡세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둘째는 안 낳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일을 계속 하고 싶다면. 근데 남편이 야근을 하고 주말에 출근을 해도 저한테 맞춰서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원이 충분한 거거든요. 내가 힘들면 잠깐 맡기고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하면은
나오셔도 좋아요. 솔직히 둘째는 정말 너무 예뻐요. 첫째 키우면서 몰랐던 것들 둘째 키우면서 알게 되고 아이를 온전히 아이만 바라보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첫째는 첫째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못 봤던 것들이 둘째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면서 그냥 둘째라서 너무 예뻐요. 근데 조건이 도와줄 사람이 충분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안 낳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엄마가 정말 고생의 구렁텅이로 혼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아이 인생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들 키우면서 얻는 보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고민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